안녕하세요. 사람과 교육연구소 정유진입니다. 오늘 4가지 재미가 있는 챌린지 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챌린지 북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꿈꾸고 써야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꿈을 꾸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쓰는 작업을 해야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왜? 꿈을 꾸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뇌 회로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다양한 인생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프로젝트나 여러 수업들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였냐?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딧불이라고 해서 작은 반딧불 하나가 어두운 밤 아주 작지만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생활공책 반딧불이를 이렇게 4가지 재미가 있는 챌린지 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장을 보면 이렇게 챌린지북 꿈꾸고 써야지 이루어진다. 자, 언제부터 오늘 사용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그때 쓰면 되겠죠. 나의 이름 정유진 또 유진이의 챌린지입니다. 여기 예쁜 동물들이 있네요. 자, 챌린지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다. 조금이다. 많이. 매우 많이.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자, 그러면 표시를 해보셨는데요. 이만큼 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나요?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챌린지라고 합니다. 도전하다, 챌린지라고 해요.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면 더욱 유능해지겠죠. 혼자 마음으로 정하고 챌린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챌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한 것을 뭐 한다? 기록한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책은 당신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재미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챌린지 공책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챌린지를 담았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알아가는 것, 나 챌린지입니다. 나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갈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간접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 챌린지, 그리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습관 챌린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 공책이 이렇게 나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실천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습관을 만든다는 건 뇌 회로가 형성이 되고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 챌린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셀프 코칭, 자기 코칭을 하는 것을 성장 챌린지로 담아봤습니다. 5번째는 상상 챌린지입니다. 나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렇게 5가지 챌린지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첫 번째 4가지 재미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해온 니콜 라자루라고 하는 사람은 4가지 재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지펀, 쉬운 재미입니다.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친구 재미.
피플펀이에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해지는 재미. 세 번째가 바로 하드펀, 힘든 재미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목표를 달성해 가는 그런 유능해지는 재미입니다. 힘든 것을 해냈을 때 유능해졌던 경험이 있죠. 네, 그 재미입니다. 네 번째는 시리어스 펀, 의미 있는 재미입니다.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어떤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 공헌하는 것. 그럴 때 막 자극적이고 막 칭찬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런 재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재미가 다 중요해요. 근데 당신은 어떤 재미를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나요? 첫 번째, 치운 재미를 더 많이 느끼나요? 친구 재미를 더 많이 느끼나요? 힘든 재미를 더 많이 느끼나요? 아니면 의미 재미를 더 많이 느끼나요?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X, 조금, 세모, 많이 동그라미, 매우 많이, 별표로. 모든 재미가 다 중요하지만 네 가지 재미를 골고루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보다 깊고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챌린지 공책은 당신의 삶이 더욱 깊고 다양하게 들여다보며 네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 챌린지는 뭐였죠? 나 챌린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관찰하기도 하고 심리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심리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건 MBTI 많이 알고 있죠? 저는 E로 보이나요? I로 보이나요? 저는 E입니다. 저는 T로 보이나요? F로 보이나요? F 이렇게 써야 되나? 네, F. 저는 F예요. 그래서 외향적이면서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MBTI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시작이 된다. 나의 성격의 시작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의 성격과 그것을 대표하는 동물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45문항이 있습니다. 45문항 각 유형의 설명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네모 안에 1에서 5점을 쓰면 됩니다. 1에서 5점을 쓰면 돼요. 네. 예를 들면 1유형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전혀 아니다. 1. 대체로 아니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다 써요. 그리고 또 여기를 또 다 씁니다. 우선 먼저 다 쓰세요. 문항을 읽고 다 쓴 다음에 이렇게 4개, 5개에 나와 있는 점수를 더해서 이 합계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합계. 그리고 여기도 쓰고 그렇게 다 하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점수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돼요. 25점이다 그러면 8번 호랑이가 25점이다 그러면 10점, 20점, 25점에다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9번이 28점이다 그러면 여기 30 아래쪽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1번 15점이다. 그래서 점을 찍어요. 2번 20점이다. 그럼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나의 성격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성격만 있지 않아요. 8번 호랑이 성격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개가 골고루 조금씩은 다 있어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속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은 하나의 기본 성격과 8개의 부속 성격이 조합을 이루어서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냐를 찾을 때는 이렇게 기본 성격을 먼저 찾는데요. 이렇게 점수로 찾아보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 틀렸어. 충동 조절을 못하는 나쁜 사람이구나. 듣기 싫은 말, 두려움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듣기 싫은 말들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싫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거하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하고 점수가 같으면 그게 내 기본 성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게 두 개가 좀 다르다, 그럼 왜 다른 걸까? 라고 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 챌린지에 나를 아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성격은. 자, 세 번째는 꿈의 목록이에요. 존 고다드는 15살 때 할머니와 숙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면. 존 고다드는 했더라면이란 말을 듣고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 127개의 목표를 썼고요. 32년이 지난 47세에는 127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심지어 전투기 조정을 비롯해서 400여 개의 꿈을 더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겠죠. 부모님이나 친한 친척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내 나이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상상하고 꿈을 꾸면 이루어질까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게 조금 있겠죠. 그런데 상상한 것을, 꿈을 꾼 것을 기록하고 실천하고 표시하고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만큼 이루어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귀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귀찮은 것, 하지만 매우 가치로운 것을 해낼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아래표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면요,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공책이라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붙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쭉 써보시고,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써보시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것.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힘이 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한번 써보세요.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쓰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쓰고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챌린지를 하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이야기, 책에서 읽은 구절 등 나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글귀들을 모아보세요. 나의 좌우명이라고도 하죠.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에게 사랑과 지혜 그리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독서 챌린지인데요. 내가 읽은 책의 제목과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요. 공책이 B5 크기라 크지는 않죠. 또 너무 크면 사용하기가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이랑 그냥 한 줄 정도 간단한 느낌을 써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책장을 만들어 간다. 이 공책에다 쓰면서. 그래서 여기에 모두 이게 50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권의 책을 쓰고 한 줄씩, 그럼 50개의 책과 50개의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 기록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내 인생을 바꾸는 습관 챌린지 4가지입니다. 4가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꾸준히 도전해도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챌린지를 하면서 챌린지 습관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4가지 습관 챌린지. 첫 번째, 매일 운동을 하자. 매일 조금씩이라도 5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다리를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가 몇 가지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연성 운동 몇 가지와 또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학교 생활.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 과목을 만납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지 행복해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른 동물들은 시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몸의 상태나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외부의 상황, 덥거나 춥거나 어떤 뭐가 나타나거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첫 번째 뭐겠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죠. 등교.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또 그냥 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물론 삶은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자, 힘들 때는 힘들어해요. 슬플 때는 슬퍼해요. 아플 때는 아파해요.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또 긍정적일 땐 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함께 살아가요. 누군가 나에게 거칠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5번째는 공부예요. 학교는 무슨 장소죠? 배울 학자예요. 그 다음에 장소를 의미하는 교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인류의 선배들이 쌓아온 문명의 정수가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데요. 여기서 배우는 이 내용들이 그냥 배우니까 좀 지겹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인간이 우리 인류가 찾아내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요. 이제는 가정학습,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가 5명입니다. 딸 3, 아들 2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별로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좀 더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복습해야지 장기 기억이 돼요. 이 기억이 3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기억이에요. 지금 막 들은 것, 지금 막 본 것, 지금 막 경험한 것, 느낀 것이 기억이 있어요. 이게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면 이제 단기 기억이에요. 내가 뭔 숫자를 외우려고 했다. 그럼 잠깐 기억이 났다가 사라져요. 단기, 짧은 기간 동안 기억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오랜 기간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 또 잘 살아간다는 것은 감각 기억,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감각 기억으로 들어온 것을 단기 기억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장기 기억이 많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할 수 있어요. 학습이 더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해야지 장기 기억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들어왔다가 다 나가. 그래서 들어온 것을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고 연습해보면 이 뇌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저는 3가지를 권하는데 첫 번째는 복습하는 거예요. 한번 배운 거 그냥 가면은 잊어먹기 쉬우니까
백지에 써보면 좋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오늘 뭐 배웠지 하면서 배운 내용 생각난 대로 써보는 거예요. 이걸 인출 또는 회상이라고 합니다. 돈도 내가 여러분 용돈 받아가지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돈 엄청 많이 넣어놨어. 그런 이제 예금을 한다고 하죠. 근데 살다 보면 써야 될 때 있잖아요. 이걸 인출한다고 합니다.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억을 하려고 해도요, 자꾸 꺼내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공책에다가 이렇게 직접 써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인드 매핑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마인드 맵은 이렇게 가운데다가 오늘 날짜를 쓰고 3월 7일 쓰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사회, 4교시 체육 이렇게 가지를 그리고 하나씩 쓴 다음에 세부 가지, 두 가지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들 쓰고 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좀 자세하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놓고 뭐 배웠지 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처음엔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출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회상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10장을 그려보고 100장을 그려보고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기억력이 엄청 좋아져요. 오늘 뭐 배웠지 생각하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뇌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영어 섀도우 스피킹인데요. 섀도우가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스피킹은 말하기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힘이 세지고 근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조금씩 힘들게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말하기 연습, 섀도우 스피킹, 그림자처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집에 아마도 찾아보면 그 교과서, 영어 교과서에 USB나 음성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영어 그림책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음성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을 찾아보면 영어 동화책 또는 영어와 관련된 여러 영상의 이제 소리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바로 이어서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요 혀가 익숙해져요. 특히 우리 영어 교과서를 내가 그렇게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10분씩만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 있는 문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그냥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챌린지 공책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공책으로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거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한다면 뭐가 좋을까? 수많은 영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이미 배운 것 또는 새로운 것도 괜찮으니까 음성을 따라서 말해보는, 그래서 영어 섀도우 스피킹을 제가 이 공책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독서 일지. 우리 몸이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매일 식사를 해야 돼요. 밥을 먹듯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학교 공부하느라 머리가 이미 복잡하겠지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하루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정해서 읽고 써보시면 됩니다. 아까 있었던 독서 챌린지는 다 읽은 책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읽은 책을 추억하고 싶나요? 기억하고 싶나요? 추억과 기억 사이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한 것만 기억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습관은 행복가족입니다. 하버드 의대 조지 메일런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귀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온 학생은 첫 번째, 통찰력, 책임감, 자신감, 공감 능력, 성취감, 그리고 지루하고 힘든 것을 견뎌내는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공헌한다. 작지만 이게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 능력이기도 합니다. 네, 귀찮지만 참고 견디는 인내력과 감사하는 마음과 도움이 되어 공헌을 하게 되죠. 매일 한 가지씩 집안일을 정해서 해보세요.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할 거고요. 나도 뿌듯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공책에 기록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도 더욱 능력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챌린지 공책에 매일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공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하는 장입니다. 자, 지금이 3월 2주다. 그러면 여기다가 2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그리고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실천한 만큼 그림을 동그라미 하거나 색칠해 주면 됩니다. 자, 월요일 며칠인가요? 10일, 11일, 12, 13, 14, 15, 16을 쓰고요. 여기 보니까 4가지 챌린지가 있죠. 운동 챌린지, 학교 생활 챌린지, 가정학습 챌린지, 행복가족 챌린지, 그리고 계획과 기록, 하루 돌아보기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이 공책을 펴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여기 써보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오늘 내가 특별히 더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써봅니다. 여기다가 썼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유연성 운동, 아까 공책에 있었죠, 그렇죠? 허리를 틀거나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스트레칭을 해줬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니까 고양이가 넷 있죠. 스트레칭하고 있는 고양이가 넷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다가 조금 했다. 세모, 좀 많이 했다. 동그라미, 나는 충분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별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 여기 색칠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력 운동. 오늘 예를 들어서 버피를 몇 개 했다. 난 10개를 해본 거예요. 버피. 엎드려 뻗쳤다 일어나기입니다. 엎드려 뻗쳤다 일어나 10개 했다. 그럼 10개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 한 거예요? 10개 한 거죠. 근데 화요일 날 20개를 했어. 그러면 20개인데 지금까지 몇 개 한 거예요? 월요일에 10개 했는데 화요일에 20개 쓴 게 몇 개? 30개를 쓰면 됩니다. 30. 자, 수요일에 해보니까 너무 어제 20개 하면 좀 힘들어서 5개밖에 못했어. 그럼 5 쓰면 되고 여기 30 썼죠? 30에다가 5를 더해서 여기는 35가 됩니다. 체력이 회복이 돼서 목요일날 15개 했어요. 15개 쓰고 어제까지 35개 했는데 지금까지 50개가 됐으니까 50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등교. 역시 여기는 이제 5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시간 지켰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했다. 여기다 동그라미. 긍정적이었다. 동그라미. 나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여기. 매우 긍정적이었다. 여기. 그럼 가운데는 뭐겠어요? 보통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친절했다. 나는 얼마나 친절했나? 보통이었다. 동그라미. 좀 거칠게 대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리고 매우 친절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공부. 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 5점 척도로 표시를 해봅니다. 자, 복습한 시간을 써보는 거예요.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써보고, 영어 섀도우 스피킹도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시간. 이 타이머를 제소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냥 하면요, 우리의 뇌가 언젠가는 하겠지 이렇게 가는데 시간을 제소하면 우리 뇌가 그 시간 내에 하자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독서일지, 책을 읽은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좀 읽어요. 그거 뭐 다 쓸 수는 없지만 내가 딱 마음 먹고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또는 마음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읽는 시간을 써보고 몇 쪽 정도 읽었다. 오늘 몇 쪽 정도 읽었고 오늘 읽으면서 생각 한 줄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든 생각을 써보는 겁니다. 행복가족. 자, 오늘 저녁에 집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청소를 했다.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바가 있어요. 좋았던 것을 한번 써보고요. 아쉽다, 아쉬운 것도 한번 써볼 수 있고요. 바라는 것도 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없어요. 좀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 격려는 나의 힘.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를 격려해 주세요. 칭찬도 좋고요. 격려도 좋습니다. 굳이 조언하려고 조언까지는 받아주겠지만 지적하지 마세요. 야, 너 이거밖에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요, 열심히 안 해가지고 빠뜨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빠뜨린 걸 보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괜찮아요. 왜? 이거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근 기록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빠뜨린 게 있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6개월 분이거든요. 6개월 하고 보면요, 나름 괜찮아. 나름 실천했어. 그러니까 좀 안 했다고 몰라 하지 마시고 안 했어도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가 있고요. 이 6개월을 다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내가 되게 자기관리 능력이 향상됐구나. 유능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나에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성장 챌린지는 이렇게 우리 공책을 통해서 하는 거 외에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로우라고 하는 코칭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로우는 성장하다라는 영단어죠. 앞자를 모아서 코칭하기도 합니다. G는 goal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다 써보는 겁니다. R은 reality,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O, 옵션, 선택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잘 활용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봅니다. 그 다음에 계획,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써보아요. 누구랑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써봅니다. 그래서 나의 챌린지 점수는 이제 나중에 이것을 한번 해보고 나서 내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거 싫어요.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점수를 매길 때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이거구나. 좋은 게 이거구나. 이게 좀 아쉽구나. 부족한 게 이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자기평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준 이유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그로우를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동안 4개의 그로우를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스스로를 조절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6개월이 아니라 벌써 한 달, 2달 만에 4개를 다 했는데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다른 공책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공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더해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챌린지고요. 마지막 상상 챌린지는 보니까 엉뚱한 생각. 여러분, 엉뚱한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뭔가 계획을 정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하는 그런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합리적인 것만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엉뚱한 거. 이것도 재밌고 의미 있고 되게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상 씨앗에서 태어난 나무엔 무엇이 열릴까요? 이 공간들에다가 한번 엉뚱한 생각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이 많아서 다 써버렸는데요. 그럼 뭐 한다? 포스트잇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6개월이 지나면 챌린지북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챌린지 한 것들 아까 4개 있었죠. 그쵸? 4개 그로우 챌린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내가 챌린지 뭐든지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좀 기본적인 방법 알려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기본적 방법을 익혔으니까 이제 나에게 맞게 좀 더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엉뚱한 것도 중요하다. 엉뚱한 것도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느낀 것, 기억에 남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챌린지는 나에게 어떤 재미가 있는지 손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하나만 연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를 표시를 해보는데요. 앞에 우리 여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얼마나 만족하나를 써보는데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 분명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약 35분 정도 챌린지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도전해보세요. 이루어보세요. 이루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과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드펀, 힘든 재미였죠. 그렇죠?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힘든 걸 극복했을 때의 재미가 있잖아요. 거기다 유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쉬운 재미도 더 많아져요. 왜? 도전하기가 쉬우니까. 흥미로운 것들을 하기 좋죠. 그 다음에 친구 재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또 하면서 친구 재미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4번째 재미였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시리어스 펀. 의미 있는 재미 또 더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챌린지북을 같이 살펴봤고요. 어때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한! 그럼 여러분은 도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한도전하니까 좀 어색한가요? 네. 무한! 도전! 챌린지북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유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